근데 이 사람은 테이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허모 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동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요. 1990년 1월 4일에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피고인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가 있어요. 뭐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에.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손잡이를 이렇게 꽉 잡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이렇게 앞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 어떻게 격투를 하고 강도를 할 수 있을까?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물고문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고 그 고문에 의한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통한 것 같은데 내가 이분들이 참 많이 돌아다녔다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대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니까 안 된다. 새로운 증거가 뭘 가져와 봐라. 막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었어요. 전 기억나는 게 분홍색 보따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원본 기록은 그 당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산상 폐기된 걸로 나와 있었고 원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엄마가 남겨놨었어요. 엄마가. 이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해 놓고 보관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는 게 유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사무실도 방문했고 가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장동익이 최인철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좋게 보낼 수 있어요? 변호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항의성 편지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항의성 편지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과오가 되고 흠이 될 수 있는 거고 책임을 추궁하는 또 때론 편지였고 하는데 그걸 다 남겨놓고 또 본인이 뭔가 또 재심을 하려고 또 자료를 했고 이게 저는 선배 변호사로서 참 본받을 부분이기도 하고 다 그때 비디오로 찍었다. 이 진술 과정을. 이라고 했는데 이 진술 영상 녹화 기록은 지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비디오 테이프는 없어요. 녹취록만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영상을 지금 검증해 보면 이거 허위 자백입니다. 이거 위축된 상태였고 겁을 먹은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테이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허모 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반장이었죠? 네, 반장이죠. 실무 책임자였죠. 1계급 특진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자기도 잘못을 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떤 혜택도 받은 거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정작 혜택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퇴직해가지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취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다 봅니다. 가장 고문을 잔인하게 했던 경찰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법정에서 제가 처음 보고 신문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배종원 PD랑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 만나고 그때는 이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부정해요? 그분도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 신문했죠. 배 PD님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어요. 두 명의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고 여성은 죽고 본인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봐요.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제가 기록도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여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진범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갖다가 처벌 피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일 수 없어요. 자기가 진범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유죄 판결 확정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다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더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 그거는. 그럼 이 사건도 뭐 영구 미제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구 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과 무죄 판결 과정에서 진범은 이 사람이라고 절대 특정 못 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재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 거예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재심을 개시한 이후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중에 있고 개시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다음 달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있고 무죄 판단은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저랑 같이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같이 갔어요. 부산에서요? 예. 이 노래의 마지막에 나오는 끝내 이 길이라는 그 대목이 이분한테는 아주 강렬한 희망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 상록수라는 노래를 가르쳐 드렸고 혼자 부르실 수 있어요. 이 사건 잘 됩니다, 무조건. 너무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재심 준비를 못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죠. 네. 사형수 오희용 사건 굉장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사형을 집행당하면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죽어서라도 내 억울함을 좀 밝혀달라. 기록만 있으면 이거 재심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어요. 원 기록은 다 폐기됐고 그러니까 사형수 오희용 씨의 가족이 있다면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희용 씨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지금 한 60대 되실 것 같아요. 그 몇 년도 사건이죠, 그게? 1970년대 사건이죠. 오래됐네요. 예. 하나의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걸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 변호사님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이제 여러 뭐 자원봉사 비슷한 수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심 사건은 한 편의 다큐입니다. 그 다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때론 감동이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끔 합니다. 그게 재심 사건의 저에게는 의미고 그런 의미를 잘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죠. 오늘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예.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하시는 사건들 진짜 끝내 이길 수 있기를 예, 끝내 바라겠습니다. 이길이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